오늘은 새로운 평가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합니다. 항상 해오던 평가 오류 내용은 다 빼고 더 알차고 효과적이고 흥미로울 겁니다. 평가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 오류에 대한 평가 교육을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오류별 사례만 알려주면 평가가 딱 해결이 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할 게 없어서 해왔던 교육이기도 하고요. 하나마나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 평가 오류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니 이거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설령 평가 오류가 많고 그걸 제대로 알고 평가를 해도 정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각종 오류들이 평가자의 자질 문제나 왜곡되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요인보다는 훨씬 더 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평가 방식이 평가의 정확성을 바닥으로 끌고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그간 평가 방식이 판단할 때 타당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평가 방식 자체에서 이미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있게 판단하도록 제대로 기준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나 타당한 방식의 기준이 주어졌어도 평가자가 타당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잘 생겼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타당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잘생김의 1차 기준은 비례와 비율입니다. 각 부위별로 일정 이상 비율 수준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전체 얼굴의 면적 대비 피부톤과 탄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얼마나 흠집이나 주름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이나 피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표정과 외형에서 보여지는 댄디함, 젠틀함, 터프함 등등 어필 포인트를 일정 가감점으로 반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서로 독립적이면서 보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하고 각 빈도나 측정 수치를 가져야 하며 얼마의 양적 판단이 등급 부여의 척도가 되는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성실성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앞서 얘기한 측정 기준과 판단 척도로 실제 수준 판별이 명확히 될 수 있게 판단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왜 그런 평가가 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 다른 말로는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중간에 바꿈 없이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항상 동일 기준으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면 당연히 동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다시 보완하거나 명확화해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세는 대로, 확인된 대로만 체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가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연, 지연 외에 다소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 있어도 그게 기준이 아닌 한 감안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식으로 보자면 항상 동일한 자세, 동일 관점을 유지하도록 정확한 포지션에서 봐야 한다는 점이고 또 본인이 생각한 전제나 근거가 명확하고 확실한 기반에 근거할수록 동일한 자세를 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실성 같은 항목, 또 어떤 평가 항목이 되었든지 동일한 자세나 전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나 전제를 보정하거나 명확하게 해서 일관된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0점 조정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는 평가자보다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제대로 체계화하지 못한 인사 잘못입니다. 말하자면 평가자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평가 항목과 기준을 설정해둔 인사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어쨌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 평가자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타당성 잡기입니다. 말하자면 평가 오류 같은 것을 줄곧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역량평가, 다면평가 전에 실습을 통해 타당성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스킬을 연습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 동일한 측정값이 나오도록 반복적인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입소 전에 사전 교육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평가표와 함께 리얼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 영상 몇 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상황으로 다양하게 엮이는 스토리라인의 케이스면 더 좋습니다. 교육생들은 이제 첫 영상을 보고 협력도나 성실도 등등 여러 평가 항목들을 각 등장인물별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조별로 각 평가 점수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고 왜 그렇게 평가해 점수 차이가 벌어졌는지 서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될지를 같이 논의해 정하도록 합니다. 이제 조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아까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재평가합니다. 여기서 항목이 적어 조원들이 외워서 평가하지 않도록 합시다. 모두 재평가하여 채점을 했을 때 각 인물별 평균 편차가 10% 이내면 패스입니다. 이제 한 번은 기준을 맞춰 평가해봤으므로 다른 유사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이를 평가한 후 각 인물 간의 평가한 팀원들의 편차를 확인하고 판단 기준을 보완하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제 동일 눈높이와 일관성이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너 개를 더 진행하고 마지막엔 다소 복잡하고 긴 영상을 보고 편차가 가장 적은 조를 최종 선발합니다. 이후 랩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타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주의점은 무언지 확인합니다. 이쯤이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체로 의견이 모일 겁니다. 첫 번째, 반드시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유추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연습이 현업에 가서 평가를 할 때도 똑같이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역량평가, 다면평가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사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확한 측정이 되어야 하고 측정된 값이 동일한 결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량 또는 다면평가에서 타당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 교육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방법론이고 더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